그 상담문이나 소개가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진짜 막 고객이 그만 받고 싶더라고요. 고객들이 막 저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못되고 싸가지 없죠. 감사할 줄은 모르고 하기 힘들고 막 배 좀 부르니까 막 이제 내가 뭐가 된 것 마냥 막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고객을 막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 거예요. 욕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필라테스 센터 오픈하고 2개월 만에 전 직장 연봉을 넘겼습니다. 대형 운동센터에서 필라테스랑 퍼스널 트레이닝 교육을 총괄했었고요. 직장인 치고는 낮은 연봉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창업 오픈하고 2개월 만에 수익이 연봉을 넘더라고요. 누구나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픈할 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코로나가 한창 터져서 막 다들 마스크 끼고 다니고 영업 정지 걸리고 뭐 이럴 때 있죠. 그때였거든요. 운동업계가 막 줄줄이 폐업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9시 이후에 영업 정지가 걸려서 영업도 못하게 하고 운동업계뿐만 아니라 그때 뭐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이 이제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한다니까 뭐 다들 뭐 미쳤다 그랬었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저한테 멍청하다고 정신 차리라고 했었고요. 사업하시는 고객님도 많았는데 그분들도 전부 저를 말렸습니다. 이번 년은 하지 마라. 뭐 다 하더라도 내년에 하라.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도 저는 강행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뭐 집에 돈이 많은 거 아니냐.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나 보네. 뭐 이런 또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그때 결혼을 한 지 한 5개월 정도 무렵이었거든요. 신혼집을 구할 때도 돈이 없어서 20평짜리 뭐 빌라에 전셋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직장인 대출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집을 마련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집에 이제 꼬라박은 상태였고 아내마저도 그때 일이 좀 힘들어서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도 일 그만두고 저도 그만두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처음 해보는 사업을 또 이런 코로나 시기에 한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진짜 이런 최악의 상황에 제가 창업을 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진짜 도박을 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 2개월 만에 전 직장 연봉을 넘기고 3개월 차에 투자금을 전부 회수를 했죠. 그때는 정말 돈이 없으니까 대출할 수 있는 거 다 끌어서 억지로 이제 하고 카드로 막 1,500만 원씩 끊고 막 이랬습니다. 뭐 비품도 사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퇴직금도 빨리 이제 받아서 퇴직금으로 또 공사비 메꾸고 공사비도 오픈하고 회원 등록 받은 걸로 이제 메꿨어요. 뭐 제가 사업적으로 경험이 많거나 뭐 뛰어났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처음 태어나서 처음 사업을 하는 거였고 굉장히 저도 불안했고 정말 막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과이 눌리고 막 이랬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면 그때 있던 직장에서 일하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막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타 죽기 전에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바다로 막 뛰어들면 바다에서도 죽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뛰어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포감이 그때 많이 왔었거든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그 무렵에 그 운동센터에서 간부들만 출근을 했는데 저는 막 다들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그러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별로 일을 안 하더라고. 전부 다 게임하고 놀고 뭐 이랬거든요. 뭔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공간이라면 나는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느낀 그 공포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뭐 공장의 기계가 가동을 딱 멈추니까 전부 다 딱 멈춘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저를 더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공포감이 너무 커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뭐 이건 리스크가 엄청 많은 도박이었습니다. 절대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운이 좋아서 그냥 지금까지 잘 살는 거지 그때 조금만 삐끗했어도 진짜 거의 뭐 물에 뛰어들자마자 거의 뭐 휩쓸려가서 익사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랑 같거든요. 다행히 3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6개월 만에 유효 고객이 한 40명을 넘었습니다. 보통 뭐 필라테스 센터에서 유효 고객이 40명이다 하면 뭐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1대1 운동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어요. 40명이면 제가 이 일을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거의 몇 년 동안은 망할 수가 없는 어떤 인원이 모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재등록률이 거의 70%가 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개가 밀려 들어왔고 운동을 하면은 다들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회원들이 잘 그만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연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업이 너무 많고 상담문이나 소개가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진짜 막 고객이 그만 받고 싶더라고요. 고객들이 막 저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못되고 싸가지 없죠. 감사할 줄은 모르고 하기 힘들고 막 배 좀 부르니까 막 이제 내가 뭐가 된 것 마냥 막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고객을 막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 거예요. 그만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욕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과거에 저도 저한테 욕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저도 너무 많이 힘들다 보니까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도 너무 많았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무료하고 지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요. 처음에는 뭐 제가 사람 많은 공간에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뭔가 조금 적응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불편한 이 마음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나한테 보내는 뭔가 신호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새로운 도전을 해라 뭐 이런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뭘 했냐면 돈을 엄청 쓰기 시작했어요. 직장 다닐 때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제가 진짜 막 그때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웃기게 돈을 정말 펑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그때 뭐 이제 남들은 전부 다 저를 실패한다 그러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멍청하다 했는데 반전에서 제가 딱 뭔가 안정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딱 보이니까 스스로 이제 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주도 여행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주도 가고 싶으면 그냥 와이프랑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도 막 엄청 비싼 거 이런 거 먹고요. 호텔도 막 5성급, 4성급 아니면 절대 안 갔습니다. 무조건 비싼 데 가고. 원하는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완전 이제 마탱이가 가는 어떤 사람처럼 이제 행동을 했는 거죠. 밥도 뭐 여러분들 요즘에는 한 10,000원 정도 밥을 먹지만 저는 뭐 정말 5,000원짜리 국밥 먹고도 정말 행복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이제 뭐 밥도 한 끼에 막 20만원, 15만원 하는 뭐 오마카세 가서 밥을 먹고 코스 요리 이런 걸 매주 와이프랑 막 갔습니다. 부모님들이랑 식사를 해도 굉장히 좀 고급적인 데 가서 30만원, 50만원 막 펑펑 쓰고 다니고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막 공허하더라고요. 돈을 쓸 때 뭔가 충족되는 것 같아서 좋았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호캉스를 하거나 뭔가 사치를 부리거나 이런 게 제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창업을 해놓고는 비교의식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거죠. 남들이 좀 멋있어 보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보이는 그런 삶을 흉내내면서 산 거예요. 비싼 호텔 가가지고 호화롭게 누리고 이런 것들을 막 SNS에 올리면서 나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이제 티를 엄청 내는 거죠.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리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정말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요. 치열하게 제 일에 집중하고 잠깐 휴식이 생길 때 그때가 더 행복했거든요. 결국 이제 제 일에 집중을 못하니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계속 찾기 시작하고 외부에서 재미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닫고 나서 뭘 했냐면 글 쓰고 책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필 그 글쓰기 책 읽기냐면 이때까지 제가 쌓아왔던 노력으로는 이미 빠른 시간에 이걸 증명을 또 했는 거예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뭔가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또 다른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왜 마음이 이 불편한 마음은 뭐지? 그냥 이 생각을 했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는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변화에 맞서고 이럴 때였거든요. 계속 실패를 하지만 또 실패를 딛고 나서 또 한 번 도전해서 또 쾌감을 느끼고 저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뇌가 발달이 돼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글쓰기랑 책 읽기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가청의 역행자 이런 게 인기였거든요. 책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의법칙이라고 나오는데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글을 읽거나 책을 읽으면 뇌가 엄청 똑똑해져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2년 동안 진행을 했는 겁니다.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제가 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년 동안 제가 뭐 읽은 책만 하면 거의 200권이 넘고 쓰는 거는 거의 글 1000페이지가 넘어요. 비공식적으로 쓴 어떤 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었죠. 매일 하는 게 글쓰기였으니까. 한 달 치면은 3주 동안은 글을 씁니다. 3주 동안은 수업하기 전에 계속 하루 종일 글만 쓰다가 책 읽고 또 이제 수업을 하고 생활을 거의 반복을 했거든요. 3주 동안 글 쓰고 책 읽고 나머지 한 주 동안은 강의 만들어서 또 계속해서 말하고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2년 하고 나니까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딱히 사실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제가 뭐 엄청난 부를 이루거나 뭐 엄청난 천재적인 머리를 갖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게 변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니까 정말 이제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던 어떤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내 머릿속을 정리를 해보고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에 조금 더 확신을 얻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여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속도도 빨라지고 같은 걸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A 플러스 B는 C다 라고 하면 그냥 C구나 이렇게 답을 외웠으면 이제는 왜 C인지 C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C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생각이 조금 유연하게 변했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신념과 사명은 무엇인지 네가 왜 태어났는지 이런 걸 저한테 계속 물었거든요. 계속 묻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계속 하다가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답이 확신이 없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나는 진짜 이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 활동들이 너무 좋았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고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의 어떤 사명이었고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 거죠. 예를 들면 선인장에 물을 계속 주면 썩잖아요. 내가 선인장인지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내가 끊임없이 물을 먹고 있으면 결국 내가 썩게 되는 어떤 활동이거든요. 진정 선인장인가 누군지 내가 빨리 깨달으셔야 돼. 나한테 필요한 게 지금 물인지 햇볕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계속해서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부자가 된 것 같았고 남들이 뭔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자아도취됐고 그러다 보면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저를 엄청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넌 정말 성공할 줄 알았다. 넌 정말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 이런 말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에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 눈높이에서 제가 대단해 보이는 거지 저는 절대 대단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그냥 이게 답인 것처럼 막 생각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착각 속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삶이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맞냐 아니냐 그것만 딱 선택을 하면 명확해집니다. 이 일을 할 때도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거나 뭘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제가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확신이 생기고 제가 원하는 사명의 한 부분에만 포커스가 둘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 생각마저도 자뻑이고 착각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의 힌트, 틀은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틀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빠르게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빠르게 적용하고 이런 실행력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하는 이 행위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걸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계속 성과가 안 나오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끊임없이 했거든요. 조금씩 뭔가 성과가 쌓이고 그 성과들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더라고요. 이 모든 어떤 내용들을 담아놓은 게 6배속 교정운동 그리고 자기다움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들을 이 교정운동과 자기다움이라는 책에 담은 이유는 저는 평생을 운동이랑 트레이닝 필라테스 쪽에만 올인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교정운동, 필라테스라는 어떤 이 맥락이랑 삶의 방향이랑 삶의 어떤 틀이랑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좀 발견했어요. 삶의 어떤 해답과 교정운동의 해답이 있다고 하면 이게 별개의 부분이 아니라 사실 같은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삶을 잘 모르니까 10몇 년 동안 집중해서 했던 이런 운동 방향에서 삶의 원리를 대입을 해보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너무 이제 감격스러워가지고 이걸 빠르게 막 책을 썼습니다. 해부학보다 더 중요한 자기다움에 이르는 7단계 이런 어떤 강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오픈하고 나니까 다들 큰 반응이 없었어요. 철학책이냐? 인문학책이냐? 이런 평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감격을 받았다, 감명받았다, 제 팬이 되었다 이런 분도 있었지만 정말 소수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대부분 막 그런 본질적인 거나 진리나 이런 거는 다들 관심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내가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을 그때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이 개념은 운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이해하면 껍데기만 다른 거지 사실은 그걸 구성하고 있는 뼈대는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깨닫고 나서 훨씬 더 빠른 행동을 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는 거죠. 물론 이제 더 큰 성과를 낸 분들에 비하면 제 성과가 그게 무슨 성과냐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걸 이겨내고 3개월 만에 투자금 회수를 하고 제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이걸 가맹점까지 확장해서 4년 동안 6개 지점을 확장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꾸준히 그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없이 제가 독학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고 그 안에서 이제 강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이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요. 유료 고객은 거의 한 2,5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제가 2년 동안 뭔가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뭔가 변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딱히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들이 말해주는 거죠. 너가
얼마나 많은 걸 하고 할 수 있었는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과거에는 제가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말까, 과의에 눌리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랬던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게 와도 크게 저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랑 외부적인 유혹이랑 다르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게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대부분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삶에 열정적인 필라테스 강사나 트레이너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5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모든 것, 그리고 제가 나름 진리라고 하는 어떤 해답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제가 만든 전자책에 모두 다 공유를 해놨습니다. 무료로 이 내용을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진정성 있게 저희 필라테스 업계, 그리고 필라테스 현장에서 운동을 어떻게 적용하고 효과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제 의견과 통찰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1% 필라테스 강사를 육성해서 제 꿈을 같이 확장해 나가고 싶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본질적인 내용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 남들이 멋있고 좋다고 하는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뇌에 빠지면 좋겠습니다. 그 교정운동 안에 그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넣어놓은 거죠. 저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 교정운동 안에 이 내용들을 포함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교정운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인지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삶의 어떤 해답과 진리와 어떤 게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뜻깊은 어떤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깊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